이런 추세가 이어지다 보니 지금 상반기부터 계속 지금 이게 뜨겁게 지금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당연히 하락장에 대한 기억도 조금 있을 것이고 최근에 있었으니까 너무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다면 뭐 규제가 일부 나온다고 해도 무너지기가 쉽지 않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듣기 편하거나 내가 듣기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받아들이셔서 그런 건데 네. 저도 상승론자예요. 지금 그 전문가분들이 가끔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금리가 인하가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상승할 예정이고, 기타 등등 이제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올라갈 거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 얘기는 하는 거는 저랑 똑같아요. 근데 저는 그 중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텀, 그게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가 제 경험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1, 2년 안에 뭔가가 막 뒤집어지면서 완전히 바뀔 것처럼 얘기를 해. 그러면 사람들이 사고 싶죠. 사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근데 이 사고 싶어 하는 그 시기에 정부는 아직 무기가 있어요. 대출 규제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발생됐던 아까 영끌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었고, 사실상 그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우상향되는 그 프로세스는 변함이 없을 거다. 그래서 제 얘기가 누군가에게는 하락론자처럼 들리는 거고 누군가는 지금 되게 위험하다라고 들리시는 건데 저도 얘기 자체는 상승이라니까요. 상승인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야, 실전 투자자는 달라. 왜? 현장에서 무언가를 봤던 사람들이니까. 실전 현장에서 앞으로 2, 3년간 일어날 현상들을 보게 되면 그 와중에 그냥 한 1, 2년 안에 바로 오를 거야라고 착각하기보다는 되게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는 것 같다. 그 리스크 관리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시간이라고 봐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걸 듣기 원하고 싶은 소리가 뭐냐면 앞으로 집값이 바로 오릅니다. 빨리 내가 들어가 사세요. 시원하게 부장님이 사라 이거. 네, 이거잖아요. 듣고 싶어요. 그거를 원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거 아는 놈 한 놈도 없어요. 왜 이렇게 다들 아는 체 하지? 한 놈도 없어. 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걸 중기나 장기로 보게 되면 네. 올라가. 상승한다고요. 그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그 상승이라는 기본 장기적 틀 안에 상승하는 장기적 틀 안에 있는 그 시간 안에서 잠시 어떤 상황에선 좀 지연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애매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요 상황에 소용돌이 속에서 누군가는 거기서 소용돌이에 휘말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를 사람들이 안 해. 왜? 경험해 본 적 없으니까. 근데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게 되면 또다시 여러분들도 경험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아니면 하라농자.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저 지금까지도 계속 변함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상승이라고 하는 기간 안에 네. 전세가율이 먼저 올라가는 과정이 만들어질 거다. 전세가율이.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기간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얘기는 결국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정부가 뭐 그거에 따른 대책도 만들었다가 뭐 공급 대책 나온다는 것처럼 그 과정에서 우리 심리가 바뀌는 과정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거를 보면서 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앞으로 뭐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 구간이 제가 경험해봤던 지난 2009년부터 2014, 5, 6, 7 요때 상황에서 상당히 길었어요. 즉 사람들이 안 움직였단 말이야. 전세 가격이 70%, 80%까지 올라가는데 안 움직여요.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배웠던 공식은 많은 선배님들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세가율 60%면 집값 뛴다. 근데 60%가 넘어간 게 제 기억으로 2012, 3년? 이었던 것 같거든요. 뭐 정확하진 않아요. 안 올라가 집값이. 그죠. 그 이후로도 한참 걸렸어요. 그게 왜 그랬느냐? 당시 시장 환경이 집 사는 것이 끝났구나라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그때 하우스퍼가 2011년에 다 죽었거든. 그 상황에서 60%가 넘는다 하더라도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공포감에 질려서 못 샀다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만들어졌던 70%, 80%를 근거로 해서 투자를 했던 애들이 만든 게 갭 투자에 뭐 500 넣고 1000 넣고 했던 그 공식이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면서 7, 80%대 들어가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너무 웃긴 거죠. 지금도 7, 80% 되는 동네가 들어가라고 하면서 지금 자꾸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 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보시면 계시던데 심지어는 이 바닥에 유튜브에서 서식 안 하고 인스타에서 서식하는 분들 특히 심하더라고요. 미치는 거지. 경험 아예 없는데. 와, 근데 거기 들어가서 다들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아니,
저도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근데 저를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그리고 그것들을 시장을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건 좋은데요. 편안해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 여유라는 게 있다는 거를 이해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관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거 지켜보다가 불용이라는 이름이 그래도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그래도 조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이 바닥에서 조금 더 나도 틀릴 수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편으로 싫은 소리와 듣기 싫은 소리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최근 들어서 많이 하는 거죠. 아니 부장님 지금 저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디퍼가 50억을 찍고 지금 어디 뭐 반포가 지금 날아가고 있어서 지금 노원까지도 지금 물이 들어온다 어쩐다 지금 오늘 기사가 그러고 있는데 지금 뭐라도 하나 잡아내는 거 아닙니까? 갭을 끼고 반포에서 나오는 그 파도의 흐름을 타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그 시장의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틀리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아는 체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주셔야 될 부분이 제가 시장을 그동안 보면서 느꼈던 가장 큰 감정 중에 하나가 정부예요. 정부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부의 역할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취득세 풀어, 다주택자 풀어 요구하는 대상으로 여기고만 있지 얘네들이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간다라는 것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네들이 움직여지고 앞으로 만드는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고 이거를 이용해서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 그게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보면 반포가 움직여, 뭐가 움직여. 지금이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러면 퓨처에도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근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접근한다는 거죠. 정부가 여기서 규제 때리면 끝이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는 기본적인 패턴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시장이 불균형하게 시장이 뭔가 이렇게 엉켜버리면 그것들을 풀어야 되는 역할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지금 상황으로 돈 벌을 게가 어디냐라고를 나우를 기준으로 보는데 시장에서 진짜 돈을 벌려면은요. 나우가 아니라 퓨처를 봐야 되는 거고 퓨처를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행태를 봐야 돼요. 그리고 정부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 시장 상황인지를 봐야 된다고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지금 서울 집값이 오르는데 정부가 좋아할까요? 그 기사는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서울 올라가는 게 싫다는 얘기거든요. 싫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잠깐 옆으로 밀어놓고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고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냉정하게 정부는 이것 말고도 해결할 게 너무 많아요. 첫 번째, 지금 올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공급 대책은 그렇게 엉망으로 내놓으면서 계속해서 나왔던 대책을 보면은 다 보면 건설사 살리기예요. PF. 그쵸?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건설사 살리는 게 최우선 대책이라는 얘기거든요. 미분양. 그쵸? 그리고 건설사 살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도드라지고 있는 게 공급 문제잖아요. 그쵸?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 저도 이제 어저께 제 유튜브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건설사들이 그 3기 신도시 땅이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땅 가져가서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입찰을 안 해요. 지금 유찰돼요. 즉 정부가 지금 3기 신도시 우리 이렇게 공급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얼마 전에 장관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물량은 부족하지 않아. 근데 집을 지을 건설사들이 집을 지을 생각이 없어. 그러면 집을 짓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건설사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게 되면 나 힘들거든. 나 이거 사고 이거 지으려면 이거부터 해결해 줘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달라. 그쵸? 지방에 있는 그 시장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해달라. 등등 되게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앞으로 시장은 서울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틀 속에서 집값이 오르나 떨어지냐가 아니라 정부는 얘는 일단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해놓고 얘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 옆에 문제가 가장 많은 지금 건설 살리기, 비아파트 부분, 공급 부족 이것들과 지금 지방과의 서울과의 양극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땐 다음번 수술은 두 가지예요. 비아파트 부분 공급이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려면 비아파트 해결해 줘야 되고요.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을 살려야 돼요. 이 두 가지 대책으로 흘러가게 될 것은 다 자명한 이치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투자는 시장을 보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거지. 고수를 보러 할 줄은 아는데 고수가 말하는 사람들이 어느 동네라고 얘기하는 걸 원할 뿐이지 자기네들이 고수가 될 생각들이 별로 없어요. 보통 그렇죠. 쉽게 가려고 해.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한테 또 당하는 거예요. 뭐 이분의 댓글이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분 댓글 하나로 좀 뭔가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가자. 그 아까 이제 오피스텔 규제에 관련돼서 풀릴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오피스텔 가자 이렇게 딱. 근데 한 가지는 조심하셔야 돼요. 주력재와 대체재 시장은 사이클이 길고 짧음이 다르다. 이미 여러분들 아파트를 올라가고 생숙 올라가고 봤지만 짧죠? 너무 짧던데요? 네, 짧기 때문에 여기는 고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제발 좀 아는 체 하지 말고 가지도 마시고 괜히 오피스텔 가지고 나 투자해서 이렇게 돈 벌었다라고 뻥치면서 유튜브에서 떠들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짜들이 많아. 유튜브로 뭐 오피스텔로 돈 이렇게 벌었어요. 딱 듣다 보면 어이가 없어. 되게 많은 고수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오피스텔은 대체 시장이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해서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수익형 투자로서의 가능성은 인정을 하겠으나 그걸로 시세 차익형 투자인 것처럼 설명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가만 안 놔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왜? 시장이 그렇게 시장을 가게끔 끌지 않고 주력재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 시장이 움직일 거라고 얘기는 제가 오피스텔 빌라 시장은 제가 재작년부터 얘기를 했어요. 재작년 하반기부터. 아마도 비아파트 부분에 제가 아마 거의 처음 얘기했을걸요. 2009년도, 10년도 그때부터 과거 시장의 그런 것들을 보면 비아파트 부분은 움직일 거다. 근데 그 비아파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사이클이 짧다. 고수가 아니면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횟수로 2년이고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되니까 그게 뭔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항상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그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이제 예측이 되고 보이게 되는 건데 네. 그 부분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제 1년 반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오피스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또 이거 투자해야 되나요? 뭐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겠지만 생각보다 짧을 거다. 그럴 바에는 어설프게 매도 시기 못 맞춰가지고 또 물리는 것보다는 주력재나 아파트의 시장 변화를 좀 더 포커스를 잡고 지켜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